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양동안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건국 해방 광복에 대한 개념 정의와 어떤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나 또 지식인들, 학생들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좌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좌파, 종북, 좌경 그런 용어 혼란이 있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도 국채 내지는 역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어떤 입장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안 명예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신다면은 어떤 거를? 네, 저는 전공이 정치학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중에서도 주된 연구 영역은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혁명론, 그 다음에 한국 정치사, 이 세 개가 주된 영역입니다. 그래 한국 정치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사, 그리고 최근에 나온 대한민국 건국일 광복절 고찰, 그런 두 단행본을 저술해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는 80년도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익은 죽었는가 예. 굉장히 그야말로 아침에 일어나 보시니까 유명해지신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유명해진 게 아니라 88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 글로 해서 저는 극우 지식인이다 이런 딱지가 항상 붙어다니고 지금 30년 동안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를 정의하신다면은 이 극우 정치인 아니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극우 보수도 아니실 거고 이 애국 보수도 아니실 거고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스스로는 그냥 보통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요. 그런데 이 보통 자유민주주의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반공적 입장이 좀 강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우측으로부터 극우 파시스트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좌측에 있는 분들이 저를 극우 분자라고. 나는 사실은 극우 분자니 파시스트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을 강조하신다 그랬는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반공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정부라던가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공을 그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강조할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침공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반공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반공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십시오. 네. 반공을 너무 공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반공은 방어적 반공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를 해야 하는데 남한의 체제가 붕괴된 상태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상실한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면 그거는 통일 하나마나 우리한테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방어적 반공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반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반공은 방어적 반공이고 북한하고 화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방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갖는 거 그거는 용납하는 방공입니다. 그 오늘 모시게 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건국, 해방, 광복 그런 이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데요. 이 세 용어는 또 방공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은 방공 문제는 별도고 이 건국, 해방, 광복을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이 방공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조금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하는 중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방공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 100년 동안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게 건국일, 광복절 그러셨는데 그러면 건국일도 건국절 그러면 안 됩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까? 건국일은 광복절은 우리나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경일로 지정된 그 국경일의 명칭이고요. 건국일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건국 날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국일이 국경일로 정해진다면 건국절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현재는 건국일은 무슨 그런 국경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건국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광복절이 건국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복은 건국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국은 독립과 같은 뜻이고 독립은 또 광복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호환적인 동의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건국, 독립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 날짜로 못 박으면은 1940 날짜로 못 박으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자 광복일이자 독립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이제 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은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날은 해방일입니다. 예. 해방이라는 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 그러니까 이 해방이란 말은 일반 표준적인 의미로는 속박이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는 것은 한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 근데 해방은 단지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은 주권이 없는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이고 독립, 건국, 광복이라는 것은 주권이 부여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해방만 되었고 우리의 주권은 미국과 소련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가지고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인수받았습니다.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건국되고 광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 한국 이제 강제 병합이라는 합병이 국제법적으로 전혀 이제 무효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 구분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무효다.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는 그 형식적 절차를 가지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1910년에 합방조약이 국제법상 효력에 무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어떠냐? 우리 민족이 힘에 의해서건 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건 강제적으로 주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어진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없었던 상태에서 주권을 회복했으니까 광복, 또 주권을 가졌으니까 독립,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구성 요소를 다 갖췄으니까 건국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복, 건국, 독립이 결국 같은 날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역사가 유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4일을 인디펜던스 데이, 뭐 독립한 날 이렇게 되지만은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이 반만년 역사이기 때문에 이 독립이란 말이 좀 약간 껄끄러운데,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 만들 때도 이 독립이란 말보다는 다른 말 써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 교수님?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이 뭐 국가를 가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독립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긴 반만년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독립국가를 안 가졌던 것이 아닌데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다시 독립이라니 이런 그런 뭐랄까 불일치랄까 우리 관념과 뭔가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독립이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그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일제하에서부터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운동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광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주권이 없이 나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나라가 사라졌던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그것은 독립입니다. 건국이고 독립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용어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독립이라고 하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광복이라고 똑같은 주권 회복을 그와 같이 좀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광복을 주장하는 분들도 일제하에서 사용했던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광복이 독립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시정부 하에 있는 한국 광복군의 영어 명칭이 뭐냐? Korean Independence Army입니다. 그러니까 Korean Independence, 한국 광복군. 그리고 광복은 곧 인디펜던스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49년까지 주 광복은 독립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절이 있기 전에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제일 첫 번째 기념일이 그러니까 1949년 8월 15일에 제일 첫 번째 기념일을 할 때는 제1회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후에 법률로 제정을 함에 있어서 독립기념일로 했던 것을 광복절로 명칭만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의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만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건국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건국의 아버지 국부는 이제 국조. 그러니까 국조와 또 국부를 또 나눠야 되니까 이승만 박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가 뭐 아무래도 유력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반만년 역사로 보면은 이 단군 송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단군 왕검께서 이제 우리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고 건국은 BC 2333년에 한 건데 왜 이 반만년 역사인데 이 건국을 갖다 이렇게 마치 그 아프리카 이 신생국처럼 이렇게 반토막도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줄여버리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단군 성조께서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그 최초 형성한 조치가 개천절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은 민족의 형성 시원 기념일입니다. 하나의 민족 역사를 보면 그 민족 역사 속에 때로는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의 민족 속에 다수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민족이 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민족과 국가가 다르는 것이고 또 동시에 어떤 하나의 민족의 역사 속에는 여러 개의 국가가 시기별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로 치면은 당군께서 만든 조선은 위만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새로운 우리 민족의 국가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삼국이 멸망해 가지고 후삼국이 만들어져서 후삼국이 고려로 통일되어 가지고 그래 고려란 왕조가 약 500년간 이어오다가 또 망해 가지고 이성계에 의한 조선 흔히 부르기를 이시조선이나 일본식으로 부르면 이시조선인데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조선은 이제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는 바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속에 한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 개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한다는 것을 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48년에 만들어졌고 또 이시조선은 또 고려가 멸망한 후에 만들어졌고 이와 같이 국가는 5천년 동안 한 국가가 쭉 계속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다 망했다 이렇게 반복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민족은 계속 하나였더라도 이제 국가는 계속 바뀌었다는 건데, 근데 그 국가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그 승계 의식이 있었으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조선을 고조선을 계승하는 그런 나라들이다. 또 그리고 이제 고려가 이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계승하는 나라고 또 이제 조선은 이제 고려를 계승하는 나라라고 국가라고 봤다고 하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도 계속 일관되게 당군 이 할아버지 이래 계속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민족적 정통성은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각 국가 그 시기에마다 그 국가의 시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의 맨 처음 시조는 당군 왕검이지만 고구려의 시조는 고주몽이고 또 백제의 시조는 원조고 또 고려의 시조는 왕건이고 이런 식으로 그 시조가 각 국가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시조는 당군 왕검이고 우리 민족 내에 있는 각 국가의 국가별로는 또 별도의 국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다시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광복은 건국이요, 건국은 독립이다. 네. 그 날짜로는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자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양 교수님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대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다 보수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과연 그때는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이제 광복은 건국이요, 건국은 독립이다. 이게 왜 이게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까? 예,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은 1950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초안을 올릴 때는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의 명칭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생각해 가지고
독립이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니 광복절로 바꾸자 해갖고 광복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거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언론기관이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 정부는 1951년까지 광복절 횟수를 맞게 했습니다. 그래 1950년 이제 피난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뚜렷하지가 널리 홍보되지 않았는데 1950년 대구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할 때는 제2회 광복절이라고 했고 1951년 부산에서 또 광복절을 기념할 때는 제3회 광복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에 관한 법률이 널리 언론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언론은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로 했는데 그러니까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에 대구매일신문이 유일하게 그 50년 8월 15일 기념식을 보도한 신문인데 전쟁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그 신문에서부터 오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광복절 횟수를 쓰는데 45년서부터 계산해가지고 횟수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1954년서부터 광복절 기념식을 언론에 추정해가지고 45년서부터 기산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이 사실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반한 것이 그냥 자각되지 않은 채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아니하는가? 그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해방이라는 그 해방을 기념한다는 것이 해방이라는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광복절을 해방 기념일인 것처럼 착각해서 거행해 왔다. 그런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타력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일로 국경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모자라서 타국의 힘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국경일로 거행하는가.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그걸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도 애초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정할 때처럼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을 되찾아야 한다.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기념일은 광복절 기념 다음에 광복절은 48년서부터 기산해서 횟수를 정하고 해방 횟수는 45년서부터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광복절 및 해방 몇 주년 기념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과 반대되는 아니면 좀 다른 입장인 분들은 이 어떤 정치 세력이나 사람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임시정부 분들하고 친한 근현대사 한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재야 사학자들은 아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군이 개국한 날 그러니까 개천절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많기로는 1919년에 대한민국이 그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다수입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준비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닌 준비조직을 건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건물 기공식을 한 것을 놓고 그것을 준공식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타당치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건국일 광복절 이제 독립 이 논란하고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도 관계가 또 됩니까? 많이 됩니까? 예,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일, 대한민국의 독립일,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원래의 법대로 거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생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생일. 그 고유한 생일을 출생한 날에 맞게 생일 잔치를 베풀면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생일은 48년 8월 15일인데 생일 잔치는 45년 8월 15일로 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베푼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광복절을 올바로 거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존중하느냐 여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와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333년을 건국으로 보려는 분들과 또 1919년으로 보시는 분들과 또 1948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3대 세력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서는 각자 강도가 다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919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소간 저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통일된 국가로서 김구 선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된 국가로서 건국되어야 했는데 이승만 노선을 따라서 분단 국가로 건국되었다. 그러니까 좀 가치 평가를 절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왕검을 그 건국일로 하자 당군이 개천한 날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을 낮게 평가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민족과 국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현 상태가 분단 상태이긴 하지만 통일 한국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어차피 이 흡수 통합이 아니다 그렇 뭐 협상으로 하건 뭐 흡수로 하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남반부에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이 건국절 건국일 광복절 논란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독일 연방공화국의 건국일은 서독 건국일을 독일 연방공화국의 건국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일 있고 통일 기념날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흡수 통일한다면 건국일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흡수 통일이 되지 않고 양측이 이러저런 타협을 절충을 해서 일국 양체제의 형태로 통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건국일은 양측이 별도로 있고 통일국과 건국일은 별도로 또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건국일이 있습니까? 예컨대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는데요. 영국하고 이 프랑스 그럼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특수한 경우 같고요.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 없는 거 아닙니까? 건국일이? 일국이 프랑스 경우는 건국일이 없고 영국 경우도 건국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돼서 건국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건국일 또는 독립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일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일과 독립일은 같은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일국 체제로서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프랑스의 원래의 국가가 만들어진 나라를 알 수가 없어서 건국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프랑스에서는 혁명 기념일을 현대 국가로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점인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최대 국경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가 명백히 건국되고 멸망하고 건국되고 멸망한 그런 역사들이 쭉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다 건국일 또는 독립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만 어떤 나라는 독립일이라 기념하고 어떤 나라는 건국일을 기념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성을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는 13개 식민지가 미리 다 독립국가로 선언했습니다. 그랬다가 13개 이제 스테이트로 된 다음에, 콜로니가 스테이트로 된 다음에 13개가 스테이트가 연합해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연방의 최고 명절로 세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권을 회복하게 된 날을 건국일, 독립일로 해서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일이나 건국일이나 간에 명칭은 여하간에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는 국가의 최고 명절로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계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 국가들의 관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모시게 된 게 이 책의 출간 때문이었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책에 거의 다 나와 있으면 이 책을 안 사도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요지만 알려면 이 책을 안 봐도 될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의 한 60%는 됐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들을 정확히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양동환 그 한국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과 그 건국, 광복, 독립 등 이 사람들 또 정파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양동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이제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